이른바 명룡대전, 명룡대전이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명룡의 명은 이재명의 명, 룡은 원희룡의 룡, 그래 명룡대전입니다.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가 거의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는 인천 계양을 거기에 출마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 본인도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장 센 상대하고 맞붙겠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그 상대는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 인천 계양을 가장 센 상대 이재명이죠. 그래서 지금 제 이 오른쪽 사각에 제 이 영상에 들어가느라고 원희룡 장관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기 원희룡 장관 얼굴이 있습니다. 저기 가려져 있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대 이재명. 그래서 명룡대전, 명룡대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은 대선 후보 시절에 저희 11시 김관일 쇼에서도 2번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타 강사다, 대장동 일타 강사다, 이 별명을 얻는 것이 바로 11시 김관일 쇼에 나와서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이제 이 별명이 굳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이재명과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아주 촌철살인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과 다시 한번 붙어라, 아주 적임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이번 달 내라도 원희룡 장관이 내 인천 계양을 나가겠다 한다면 이게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해 두고 있는 그 당 중진들, 그다음에 당 지도부, 그다음에 뭐 친윤계 이 험지 출마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확 살아날 수 있다.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원희룡 인천 계양을 출마.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눈치 보거나 망설이고 있다가 나도 험지 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게 쫙 분위기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희룡 장관을 총선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결정하기는 이르지만 본인 의사만 있다면 이재명 대표와 대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카드다. 장해찬 최고위원, 계양을 일하는 지역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인데 원 장관처럼 중량감과 인지도 있는 인사가 선뜻 나서겠다고 하면 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가장 아프게 꼬집었던 원 장관의 출마가 현실화되면 이 대표가 더욱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명룡대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강경파들을 상대로 한 험지 출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서울 마포을의 정청래, 경기 오산의 안민석, 그다음에 이제 만약 추미애나 조국이 지역구 출마를 할 때 바로 그곳. 그래서 상대를 꼽아 본다면 전부 다 지역구로 나올 것이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조국, 추미애, 안민석, 정청래, 가령 우선 네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는 곳에 출마해라. 국민의힘의 네로라는 스타 선수들이 거기에 나가서 출마해서 제대로 한번 붙어봐라. 이런 얘기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대전 서구의 박범계, 이런 곳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원희룡, 이 두 사람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얘기한 바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뚜렷한 증거가 오늘 아침에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정권 교체다? 그렇습니다. 새로 국가 운영을 담임한 그러한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짜고 그걸 집행하고 그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정권 교체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탈원전을 빨리 완료하고 탈원전을 완료하고 원전을 다시 육성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원내 일당이라는 다수의 횡포를 부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예산을 다 깎아내고 있는 겁니다. 1,800억, 1,820억 원전 분야 예산을 모조리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 산자위에서. 온 세계가 앞다투어서 경쟁적으로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이거를 원전 분야에서 이제 원전 생태계를 다시 육성해가지고 중소기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그 거대한 바퀴가 막 굴러가고 있는데, 그걸 민주당이 오울스톱시키고 오히려 거꾸로 역회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권 교체입니까? 민주 원전 예산 모조리 잘랐다. 1,820억 단독 삭감 의결. 내년 원전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했다. 우리 원전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이 원전 2번 죽인다고 써 있더라고요. 대개 우리가 성폭행 사건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2번째 죽이는 것, 2차 가해라고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원전 생태계에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차질 정도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지면은 차질이 아니라 그냥 올스톱 된다. 올스톱. 반면에 문재인표 예산, 문재인이 아직 유령처럼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문재인 예산, 이재명 예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300억,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1,600억.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국회는 증액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그거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요. 아무튼 끝까지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탈원전으로 돌아간다고 선언을 해라. 민주당. 우리는 탈원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선언을 해. 민주당은 국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석수를 무기로 감정적 복수를 하는 것 같다 라고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겠다고 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대선 불복이 됩니다. 대선 불복.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긴 것은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었던 탈원전, 그거 그만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여기에 불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징벌하는 것은 다른 방법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내년 총선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